씹을수록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식감이 으뜸인 바다의 검은 보석 김. 녹색 영양을 가득 품은 참사리 해조류 매생이.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물이 날 때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는 그러한 암발이나 여러 가지 기질에 부착을 해서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추운 계절에 생육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철, 제맛을 더하는 남도의 별미. 우리네 밥상 위에 향긋한 바다 내음을 전해주는 겨울철 으뜸 해조류. 김과 매생이를 만나봅니다. 검은 빛깔 가득 바다의 영양을 품고 있는 해조류의 왕 김. 자산어보에선 뿌리가 돌에 붙어 있고 빛깔은 푸르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생이는 매산태라고 기록하며 누에실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촘촘하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서식 환경은 비슷해도 양식 방법은 확연히 다릅니다. 김하고 매생이의 양식 방법은 상당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식 자재가 다른다는 점입니다. 김 같은 경우는 해태망이라고 해서 나일론 로프에 부착을 시킬 수 있는데 반해서 매생이 같은 경우는 아주 매끄럽고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 발을 이용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양식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 인간이 최초로 양식을 시작한 해조류일 정도로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쉽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 풍부한 영양까지 보충할 수 있어 더 친숙하고 고마운 녀석입니다. 양식은 주로 지금 전남에서 퍼센티지 이제 비율이 높은 거고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 그리고 서천이라든지 지금 동해안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양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분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추위에도 남도의 바다는 김을 끌어올리는 어부들의 손길로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 8월 김 포자를 김발에 붙여 바다에 내려놓고 4개월 정도 기른 다음 초겨울에서 이른 봄 3월까지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데요. 날이 차가워질수록 해풍에 단련될수록 쑥쑥 성장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그 날씨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그 김이 잘 자라는 그 시기가 9월 달부터 12월 그 사이에 잘 자란단 말입니다. 수온이 적정한 시기는 20도에서 15도 그 사이에 김이 아주 성장률이 좋고 잘 자랍니다. 김 양식은 재배 방법에 따라 지주식과 부유식으로 나뉩니다. 지주식 김은 물이 들 땐 수면 안에서 바다의 영양분을 먹고 물이 날 땐 수면 위로 드러나 광합성을 하는데요. 맛은 뛰어나지만 생산량이 적어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유식은 지주식과는 달리 긴 발을 부표에 매달아 바다에 띄워 재배하는데요. 김이 항상 바닷물에 잠겨 있어 성장은 빠르지만 이물질이 끼기 쉽다는 단점 때문에 하루에 2번 긴 발을 뒤집어줘야만 합니다. 지금 돌김은 지주식에서 잘 되고 부르식이라고 또 있어요. 그 뱅코 해가지고 물속에 담궈놓고 긴 거. 그것은 이제 일반 김밥용 김이라 할지 그런 것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조금은 특별한 김이 등장했습니다. 일반 김보다 갯병에 강하고 성장도 빠른 슈퍼김부터 유기농 양식을 위해 산을 쓰지 않으면서 수고를 더 들이고 있는 장흥의 무산김인데요. 어민들의 다양한 도전을 통해 김 양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겨울바다가 품은 또 다른 보물 매생이. 지금이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김이 대접받던 시절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제 조금씩 긴 것은 뜯어다 먹고 이제 많이 이제 그때 많이 버렸죠. 이제 매생이 이제 그걸 몰라갖고 매생이라는 게 자체를 몰라갖고 이제 먹을 수는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몰랐지. 이제 매생이가 좋다는 것을. 김에 엉겨붙는 잡태에서 겨울철 별미로 거듭난 매생이. 수출이 줄고 생산량이 많아져 상품 가치가 떨어진 김 대신 매생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도에선 꽤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이용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부터 이용했다는 역사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것이, 대량으로 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식되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최근에 양식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이제 그러한 이제 특성에 의해서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용 역사는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천지를 움츠러들게 하는 계절. 매생이 마을로 통하는 완도 우두마을에선 겨울바람의 위력도 통할 새가 없습니다. 일 년 중에 가장 바쁜 매생이 수확철이기 때문인데요. 11월 하순부터 자라는 매생이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길이가 20-30cm로 성장합니다. 날이 추웠다가 좀 뜨뜻해지면 수온이 좀 올라가면은 매생이가 잘 기릅니다. 추워야 잘 된다고 봐야죠. 예, 날이 더우면은 썩어버려, 매생이가. 성장을 못하고. 인공 종묘 생산으로 완전 양식이 가능한 김과는 달리 매생이 종자는 배양이 어려워 자연 상태에서 채묘를 해야 합니다. 10월쯤 갯벌이 깔린 돌밭 위에 대나무 발을 올려놓으면 매생이 종자가 스스로 발로 이동한다는데요. 그렇게 종자가 충분히 달라붙으면 바다로 옮겨져 성장하게 되는 거죠. 10월경에요. 매생이 발을 채종을 해요. 씨를 받기 위해서. 갯가에다가 발을 채종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발을 깔아요. 그러면 이제 한 20일 정도 그 자리에다 고정을 시켜 놓으면 매생이 씨가 그가 이제 붙어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아마 매생이 인공 종묘가 세상에 나오면 좀 더 친숙하게 녀석들을 만날 수 있겠죠? (12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매생이 채취는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뱃전에 몸을 대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얼음장 같은 바다에서 매생이를 일일이 훑어내야 하는데요. 한겨울 수고로 1년을 산다지만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혹시 뭐 빠를 때 6시도 나오고 그랬는데 기본 4-5시간 해요. 조류가 완만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 해역에서 물과 햇볕만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매생이. 유난히 상태가 좋아 채취하고 난 자리에 다시 자라는 경우를 두벌 매생이라고 하고, 매생이가 달라붙은 대발을 통째로 무트로 옮겨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내는 경우를 초벌 매생이라고 하는데요. 두벌 매생이는 좀 억세지만 초벌 매생이는 결이 곱고 매끄러워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매생이는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죠. 두부 매생이는 좀 뻗시죠. 맛은 뭐 저 소고기 등심하고 좀 그 소고기 질 안 좋은 부위하고 그 비교가 되죠. 살살 녹아버리니까 촛불 매생이는. 바다에서 따온 매생이는 갯물에 헹궈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뭉치는데요. 한 움큼 집어 물기를 꼭 짜서 동그란 모양으로 다듬는데 이 묶음 하나를 제기라고 합니다. 제기 하나의 무게는 대략 450g. 수십 년 매생이로 먹고 살아온 안악들에겐 저울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죠? 한 제기라. 우리가 짐작이 빤 함께. 손 주먹 딱 집어봐. 우리는 집어만 된자. 다 와라. 오만 생이 다 이 짤만 하면 아주 서로 와서. 가늘고 부드러운 감촉 덕분에 실크파레라고도 불리는 매생이. 겨울 한철 먹는 매생이지만 딱 요맘때 채취한 매생이가 가장 맛있다고들 하는데요. 빨리 조기산으로 뺄 때는 11월 말부터 2월 달 말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제일 맛있는 적기는 1월 중순경 그 정도가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하시대요. 제가 해 먹어도 그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네요. 입안에 부드럽게 감겨드는 식감과 특유의 초록빛이 맛에 풍미를 더해주는 매생이. 바다향 가득한 매생이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바다의 솜사탕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특히 매생이는 아는 사람만 숨겨놓고 먹는다는 남도의 별미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끓여도 김이 나지 않아 미운 사위에게 준다고 하여 미운 사위죽이라고도 한답니다. 매생이가 이렇게 덕금하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못 느끼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수저로 확 먹다가 데펴버리고 그래요. 천장이 다 벗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금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지는 않지만은 엄청나게 이게 뜨겁습니다. 이게. 매생이와 달리 김은 생으로 조물조물 무쳐 먹어도 좋고 바삭하게 말려 먹는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유에 버금가는 완전 식품으로 인정받을 만큼 영양 만점 건강식으로도 단연 으뜸인데요.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영양을 품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거죠. 김은 씹을수록 특유의 향이 나고 그리고 단맛이 납니다. 근데 김이 가지고 있는 영양학적인 특징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칼로리가 낮지만 얘네들이 단백질 함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한 30에서 35%를 차지하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무기질도 많고 칼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차디찬 겨울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안겨주는 김과 매생이. 우리네 밥상 위에 싱싱한 바다의 맛을 전해주는 김과 매생이는 겨울의 한복판에서 건져 올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검은 빛깔 가득 바다의 영양을 품고 있는 해조류의 왕 김. 자산어보에선 뿌리가 돌에 붙어 있고 빛깔은 푸르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생이는 매산태라고 기록하며 누에실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촘촘하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서식 환경은 비슷해도 양식 방법은 확연히 다릅니다. 김하고 매생이의 양식 방법은 상당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식 자재가 다른다는 점입니다. 김 같은 경우는 해태망이라고 해서 나일론 로프에 부착을 시킬 수 있는데 반해서 매생이 같은 경우는 아주 매끄럽고 잘 떨어져. 남도의 바다는 김을 끌어올리는 어부들의 손길로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 8월 김 포자를 김발에 붙여 바다에 내려놓고 4개월 정도 기른 다음 초겨울에서 이른봄 3월까지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데요. 날이 차가워질수록 해풍에 단련될수록 쑥쑥 성장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그 날씨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그 김이 잘 자라는 그 시기가 9월 달부터 12월 그 사이에 잘 자란단 말입니다. 수온이 적정한 시기는 20도에서 15도 그 사이에 김이 아주 성장률이 좋고 잘 자랍니다. 김양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식감이 으뜸인 바다의 검은 보석 김. 녹색 영양을 가득 품은 참사리 해조류 매생이.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물이 날 때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는 그러한 암발이나 여러 가지 기질에 부착을 해서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추운 계절에 생육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철 제맛을 더하는 남도의 별미. 우리네 밥상 위에 향긋한 바다 내음을 전해주는 겨울철 으뜸 해조류 김과 매생이를 만나봅니다. 형식은 재배 방법에 따라 지주식과 부유식으로 나뉩니다. 지주식 김은 물이 들 땐 수면 안에서 바다의 영양분을 먹고 물이 날 땐 수면 위로 드러나 광합성을 하는데요. 맛은 뛰어나지만 생산량이 적어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유식은 지주식과는 달리 긴 발을 부표에 매달아 바다에 띄워 재배하는데요. 김이 항상 바닷물에 잠겨 있어 성장은 빠르지만 이물질이 끼기 쉽다는 단점 때문에 하루에 2번 긴 발을 뒤집어줘야만 합니다. 지금 돌김은 지주식에서 잘 되고 부르식이라고 또 있어요. 그 뱅꼬 해가지고 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 발을 이용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양식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 인간이 최초로 양식을 시작한 해조류일 정도로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쉽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 풍부한 영양까지 보충할 수 있어 더 친숙하고 고마운 녀석입니다. 양식은 주로 지금 전남에서 퍼센티지 이제 비율이 높은 거고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 그리고 서천이라든지 지금 동해안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양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분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추위에도